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0월 29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자리에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최고 경자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뒤 경주로 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과 함께 신라시대의 황금 왕관, 즉 천마총 금관의 복제품을 받았고 이를 손에 든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영국 더 미러가 인용한 바디랭귀지 전문가 주디 제임스는 금관을 받은 순간 그의 시선이 금관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이미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걸 쓸 수 있을지 상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입술은 다물려 있지만 몸을 좌우로 약간 회전시키는 제스처를 보였는데 이는 억눌린 즐거움과 흥분을 나타내는 감출 수 없는 신호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에게 선물된 이 천마총 금관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유물이었습니다. 그날의 발굴일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71년 7월 5일 충남 공주. 완전히 밀봉된 왕릉의 입구 앞에서 인부들이 첫삽을 뜨자 갑자기 하늘이 요동쳤습니다. 천둥이 우레처럼 터지고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죠. 빗물은 구덩이를 가득 채웠고 발굴단은 흠뻑 젖은 채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우가 멈추고 입구가 열리는 순간 기이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안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린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발굴단장이던 한 인사는 발굴 이후 심각한 빚에 시달려 결국 집을 팔아야 했고 남의 차를 빌려 타고 가던 중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련의 불운을 왕릉의 저주라 부르기 시작했죠.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건 금기라는 유교적 심리가 만든 반작용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1971년 공주 무령왕릉 발굴 당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경주에서도 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 출발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해 남긴 메모 한 장. 신라고도는 웅대, 찬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화, 유현의 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것. 이 한 줄의 메모가 바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고분을 발굴해야 하는데 가장 규모가 큰 황남대총은 너무 거대했습니다. 학계는 그 정도 규모의 무덤을 발굴한 경험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죠. 그래서 정부는 경주에 흩어진 고분 중 가장 작은 무덤 하나를 연습용으로 선택합니다. 그 무덤이 바로 황남대총에서 불과 130m 떨어진 제155호분 훗날 천마총이라 불리게 된 무덤입니다. 거리상으로나 규모면에서나 연습용으로 삼기에 충분했고 심지어 무너져 내린 봉분의 모습으로 볼 때 이미 도굴꾼에 의해 충분히 훼손됐기 때문에 부담도 적었죠. 하지만 막상 발굴이 시작되자 발굴팀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허름했을 뿐 이제껏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각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도굴은 경주에서 가장 흔한 범죄였고 1972년부터 1년간 압수한 도굴 유물이 600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용으로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세계가 펼쳐졌죠. 제155호부는 문화재청 전신 문화재관리국이 경주 미추왕릉 지구 발굴조사단을 조직해 시행한 국가주도의 첫 번째 기획발굴입니다. 제155호고부는 신라시대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무덤으로 땅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 덧널을 넣은 후 그 위에 돌을 덮고 다시 흙을 씌워 만들었는데 지름 약 47m, 높이 12.7m로 생각보다 거대한 무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4월 6일부터 진행돼 8개월의 발굴에서 천마총은 무려 11,526점의 유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잭팟이 터졌죠. 특히 금제품이 780점 출토됐는데 군계일학은 금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 받은 바로 그 금관입니다. 현재까지 신라 고분에서는 수없이 많은 금관이 출토됐으나 화려하기로 최고를 꼽으라면 천마총 금관을 꼽습니다. 높이 32.5cm의 금관은 3단 장식에서 발전해 4단으로 꾸며졌는데 이 금관 덕분에 천마총이 왕릉급 무덤임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 금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973년 천마총 발굴은 당시 한국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의 모든 초점은 오직 신라 금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주 고분 발굴 사업을 승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금관이 발굴될 경우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천마총 연습 발굴 당시 그는 금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었고 당시 정재훈 문화재관리국 사무관은 아주 높습니다라는 확신의 말로 그의 승인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진짜 금관은 나왔습니다. 그것도 신라 금관 중 가장 화려한 금관이 말이죠. 그런데 7월 27일자 발굴일지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굴팀이 금관을 들어 올리던 순간 청명했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내성병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발굴팀은 급변하는 날씨에 놀라 무덤 속 금관을 경건한 마음으로 세척했는데 작업을 끝내자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아졌다고 하죠. 당시 금관을 들고 나온 조사원은 천둥과 번개에 정신을 잃을 뻔했고 간신히 금관을 내려놓은 뒤 비를 피해 현장 사무실로 피신했습니다. 그렇게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발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관모와 금제 허리띠가 잇따라 출토됐고 각각 국보 제189호와 제190호로 지정됐습니다. 그야말로 신라 금속공예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물이었습니다. 무덤에서 황금 유물이 나왔다는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외신들은 이를 한국 고고학의 대사건이라 평가했습니다. 1973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발굴 현장을 찾으며 천마총은 경주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1973년 8월 22일 발굴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하늘을 나는 말이 채색된 나무판이 나타났다. 천마도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155호고분을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갖게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굴단원들 사이에서는 천마도를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유물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973년 8월 22일의 발굴일지는 한국 고고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굴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8월 22일 맑음, 오늘 동부 중앙에 투조 금동판식 축제장리를 드러내자 그 밑에서 하늘을 나르는 천마가 채색된 백제 수피판이 나타난 것이다. 전설적인 천마도의 등장입니다. 천마도는 말의 안장 아래 달리는 판, 장리 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속엔 하늘을 나는 흰 말이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이 흰 말을 죽을 자를 하늘로 인도하는 신성한 존재로 믿었죠. 그림은 자작나무 껍질 여러 겹을 눌러 만든 판 위에 채색되어 있었는데 1500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서 천년을 견뎌낸 그림이 그것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판 위에 채색된 상태로 발견된 것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발굴이 아닐 수 없었죠. 지금은 공기에 노출되고 보존 처리하느라 색감이 달라졌지만 당시 발굴단원들은 황홀했다는 말과 동시에 이 유물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탄식도 함께 내뱉었습니다. 왜 나오면 안 되는 유물이었을까요? 천마도 장리는 단순한 목재판이 아닙니다. 가로 75cm, 세로 53cm, 두께 6m의 자작나무 껍질을 여러 겹으로 누벼 만든 판 위에 채색된 그림이었는데 자작나무처럼 유기물로 된 유물은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손상되거나 으스러져 가루처럼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0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서 보호받아온 천마도가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 손상될 위험은 너무나도 컸죠. 사진으로 기록하고 모사본을 남길 수는 있었지만 실물이 파괴되면 그 가치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누구도 쉽게 이 유물을 다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총 4점의 천마도가 섬세한 붓질로 하나하나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붓을 이용해 첫 번째 천마도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고 촬영과 실측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속 하얀색 천마는 다리 앞뒤에 마치 고리 모양과 같은 돌기가 있고 혀를 쭉 내밀고 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흰색 말과 함께 붉은색과 갈색, 검정색으로 덩굴 무늬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하늘을 달리는 흰색의 말이 동물의 신으로 숨진 이들을 하늘 세계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죠. 그렇게 한 점 한 점 조심스레 발굴하다 마지막 천마도 발굴을 시작할 때는 초조함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천마도에서 벌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가루로 변해버릴 것이 자명했으므로 어떻게든 완벽히 수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함석판을 구해 장리 밑으로 깊이 밀어넣어 조심스레 마지막 작품을 수습했습니다. 언제 공기를 만나 사라질지 몰라 지금도 자주 공개되지 않는 천마도가 완벽히 수습된 순간입니다. 이것이 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봤던 그 천마도죠. 그렇다면 금관의 금제 허리띠에 천마도 장리까지 함께 매장한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학계 전문가들은 출토된 황금 유물과 무덤 크기로 볼 때 왕릉급 무덤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끝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 설명에서 무덤에 묻힌 사람은 황금으로 치장한 고대 신라 최고의 권력자로 보인다 정도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왕이나 왕의 준하기는 하지만 그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무덤 주인을 특정하려면 능묘비나 지석과 같은 증거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증거로 삼을 만한 약간의 문헌 기록이라도 남아있어야 가능한데 천마총에는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특별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천마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천마의 무덤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무령왕릉이나 선덕여왕릉처럼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천마총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후 경주김씨 985명이 무덤 주인은 경주김씨 아무개의 무덤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천마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천마총은 발굴된 유물의 가치 외에도 우리나라 고고학계에 큰 이정표가 됐습니다. 천마총 발굴 이후 실측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전까지 발굴 시 유물을 꺼내는 게 전부였으나 이후 구조나 축조 기법까지 조사하게 됐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경주의 신라 고고학이 체계화되는 기점이 되었으며 학문적으로도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천마총은 오늘날까지 한국 고고학의 르네상스를 연 무덤으로 남아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